군소정당 코로나19 민심 총력 승리 전략은 비례정당 지지율이 지난 주말 지나면서 나왔는데 이어서 보고 얘기 나누겠습니다. 자, 미래한국당, 더불어시민당, 열린민주당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이게 이제 이전 여론조사에 비해서 많이 떨어졌어요. 1, 2위 당이. 더불어시민당의 추락이 조금 더 큰 편이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고 열린민주당은 여전히 선전하고 있어서 이제 15% 지지를 바라보고 있고 정의당이 당초 부진해서 4, 5% 선이었는데 일각의 평론가들이 정의당의 저력이 있기 때문에 총선에 임박할수록 이전 지지율 준하게 좀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 했는데 조금 올라섰습니다. 8.5. 국민의당, 민생당. 민생당은 여전히 3%를 하회하고 있어서 굉장히 암울한 지금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YTN이 의뢰해서 리얼미터가 조사했고요. 2020년 3월 30일에서 4월 3일까지 비교적 긴 시간 동안 응답률 5.4, 신뢰 수준 플러스 마이너스 2.0, 리얼미터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자세히 찬찬히 들여다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의당이 2.6%포인트 오르면서 8.5까지 왔습니다. 이게 이제 정의당이 현재 의석수가 국회에서 6석인데 이 정도 지지율을 만약에 총선에서 이상 차지하게 되면은 비례에서 한 5석 정도 이상을 가져갈 수 있고 지역에서 지금 뭐 어렵긴 합니다만 한두 석을 가져가게 되면 최소한 현재 지역 전체 의석인 6석 이상은 조금 수성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보이네요. 그런데 이제 왜 갑자기 이런 식의 변화가 보이는지를 꼼꼼히 좀 따져봐야 돼요. 예. 자, 우선 가장 눈에 두드러지는 게 더불어시민당의 그 낙폭과 그리고 또 정의당의 이렇게 그 승폭이죠. 예. 그러니까 이 두 개가 이제 확실하게 보이는데 열린민주당하고 정의당이 비슷하게 나눠 가진 그런 모양새예요. 맞습니다. 예. 굉장히 잘 보셨는데요. 예. 지금 현재 일주 동안 굉장히 치열하게 더불어시민당 지지자들이 열린민주당을 공격했어요. 또 여기에 열린민주당 지지자들이 또 역시 더불어시민당을 공격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죠. 이 모습 속에서 더불어시민당은 일정한 이미지 관리에 실패했다. 이 여권은요. 여권이라고 하는 그 어떤 무게감이라는 게 있어요. 정말 바닥에서 싸우게 되면 여권에서는 굉장히 불리한 그런 인식들을 갖게 되는 상황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더불어시민당은 여와 같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지금 오히려 여권에서 지금 쌍둥이 유세를 자꾸 다니잖아요. 그 쌍둥이 유세를 다니는 것 자체도 또 플랫폼 정당이라고 하는 그런 것이 위성 정당과 차이가 있다고 계속 얘기하다가 이제는 완전히 위성 정당으로 전락해버리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도 있는 거예요. 이런 생각들이 전반적으로 더불어시민당을 갉아먹고 있는 건데 그 퍼센테이지가 열린민주당으로 가게 되면은 그것은 결과적으로 그 열린민주당의 선명한 그런 민주당 색깔의 진보 색깔의 어떤 그 스탠스를 보이고 있는 후보자 개인들의 플레이를 좀 더 지지하는 그런 모습으로 가게 되는 거고 정의당으로 가게 되는 것은 이제 더불어시민당의 그런 여권으로서의 모습에 대해서 그러면 다른 그 선택지가 뭐가 있을까 하면서 찾게 되는 그런 형태가 보여지는 건데 근데 이런 모습들은 다시 조정이 될 거라고 보는 것이요. 일단 지금 이번 주서부터는 더불어시민당과 열린민주당 지지자들 사이에서의 그런 갈등이나 이런 것들도 좀 잦아들고 있는 것 같고 특히 계속적으로 선관위로부터 두들겨 맞았던 그런 모습들도 이제 정리가 됐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유세가 나름대로 안정적으로 진행이 되면 더불어시민당의 지지도는 더 올라갈 거라고 봅니다. 예. 민생당하고 국민의당도 좀 짧게 살펴보도록 할 텐데 손학규 상임선거대책위원장 주말 동안에 이제 대구 지역에서 선거 유세를 펼쳤는데 앞서서 보여드린 대로 지금 암울한 것이 민생당이 2.4, 2.8 그러니까 여론조사를 뭐 다 믿을 수는 없습니다만은 3%를 넘는 결과가 거의 뭐 최근에는 안 보이기 때문에. 예, 이제 주말 동안 이제 손학규 대표가 대구, 경주, 부울경 지방을 전방위 유세를 했다고 이제 알려져 있어요. 근데 이렇게 당 지도부가 와가지고 유세를 하면은 해당 지역의 후보자들은 일단 올라가는 면은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다만 이런 것들이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뭔가 이런 박빙 지역에서 당 지도부의 어떤 메시지가 확실해야 되고, 그다음에 뭐 어떤 소수 정당으로 제3지대 역할을 강조를 하기 위해서는 그 당이 지향하는 바가 명확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유세하신 내용을 보면 거대 양당의 어떤 문제점을 지적을 하시면서 일하는 국회의원, 일하는 정치를 강조를 하셨는데 이건 일하는 국회라는 게 사실 이렇게 좀 모호한 면이 있어가지고는 과연 민생당의 지향점이 뭔지 좀 아쉬운 면은 있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이제
국민의당 예. 이름이 이제 그대로인데 4, 5% 정도 나오고 있고 2016년에 25%에 비하면 굉장히 지금 어떻게 보면 초라한 성적표인데. 예. 지금 그 안철수 대표도 아까 우리 전지현 변호사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메시지 관리를 전혀 못하고 계세요. 네. 일단 보세요. 내 의료봉사 쇼라고 비아냥거린다 그러는데 이런 얘기는 안 하시는 게 좋거든요. 뭔가 부정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을 자꾸 얘기를 하면서 그럼 쇼라고 하는 말하면서 그걸 자꾸 얘기할수록 쇼이었던가? 쇼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 라고 하는 생각들이 더 강화된다는 거죠. 그 일환이면은 지금 이제 뛰고 계신 것도 그렇게 보여줄 소지가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얘기는 아예 대응을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이낙연 지사라든가 그리고 또 나경원 후보가 굉장히 잘하는 게 뭐냐면 동물국회 싸움꾼 이러면 싸움꾼 얘기를 갖다가 아예 안 하잖아요. 딴 걸로 도망가려고 그러잖아요. 그런 식으로 낙인을 찍는 듯한 그런 얘기들에 대해서는 반응을 하지 않고 오히려 공격을 상대를 공격하는 형태로 메시지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런 걸 전혀 못하고 있으면서 지금 하고 있는 정치 행위는 마라톤밖에 없어요.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대안을 내세울 건가? 대안이 없는데 그 대안을 어디서 찾을 것인가? 마라톤에서 찾을 것인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궁금한데 안철수 대표 왜 뛰어요? 아니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뭔가 민심을 듣기 위해서는 걸어야 되는데 뛰는 그렇죠. 거는 도로에서 혼자 뛰는 거잖아요. 아마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그러지 않을까요? 아니 거기에는 이제 너무 그러면은 머니까. 거점 지역만 이렇게 민생 탐방을 하는 방법도 있는데 왜 굳이 뛰실까죠? 그게 궁금해서. 자, 그런 의문들을 가지실 것도 같아요. 행동해야 된다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데 의료봉사, 마라톤 과연 유권자들에게는 어떻게 비칠지 남은 9일 동안 의미 있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지켜보겠습니다. 자,